마스터님께서 월 수입이 많지 않은 직장인이었음에도 그야말로 인생 역전, 뭔가 꿈을 현실로 만든 케이스시잖아요. 그냥 부자는 태어날 때부터 달라, 아니면 부자가 될 운명은 따로 있어? 라고 그냥 생각해 버리는 게 쉬워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충분히 공감해요. 왜냐면 저도 책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등장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 충분히 내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누구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재테크에 눈을 떴을 때는 그동안에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그냥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었구나. 그러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게 된 건지 연구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다르게 부자들은 어떤 사고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지를 많이 배우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제가 판단을 내렸던 습관대로 좀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돈을 모으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이 어떤 사고방식, 선택하는 방식을 닮아가려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도전해 나갔던 것 같아요. 의식주에서 주거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누구든지 내려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나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노후 준비라는 건 어때요? 자, 영화관에 갔을 때 화재가 나서 비상구를 이용을 할 확률과 내 인생에서 어떤 노후 빈곤에 처할 수 있는 확률 중에 어떤 게 확률적으로 더 높나요? 그쵸, 노후 빈곤이죠. 다만 이게 와닿지 않는 거는 이 문제가 너무 천천히 나의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정 시간을 떼내어서 뭔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나가는 거는 누구나 다 필요한 영역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2024년 시장에서 저 같은 월급쟁이 직장인이 순자산 10억을 만들려면 어떤 것부터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단은 목표 금액을 좀 설정을 하시고, 그 목표 금액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 연 단위로 분기별로 해서 내가 어떤 행동들을 채워나갈지를 좀 결정을 실질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더 행동으로 옮길 확률들이 더 높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딱 계획 세우기가 너무 좋은 시기잖아요. 그래서 연 단위, 6개월 단위, 분기별, 그리고 월 단위로 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내 목표를 설정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던 편이고요. 실제 그 데드라인을 설정을 해놓고 복귀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 목표 자산에 걸맞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객관적으로 잘 분석했던 분들이 10억 구간까지 가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마스터님이 종잣돈이 4천만 원이셨잖아요. 그럼 마스터님의 첫 1년은 그 4천만 원으로 어떻게 보냈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2024년 새해 계획을 그렇게 세워볼게요. 저는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 이걸로 자산을 이룬 분들이 계시구나라는 거에 너무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적어도 한 10권 정도의 어떤 책을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책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도전해 볼 수 있었고, 10권 정도 읽으면 용어도 익숙해지고 부동산에서도 어떤 종목으로 좀 더 접근해 볼 만한 건지가 방향성이 좀 잡히기 때문에 적어도 10권 정도는 읽어보시고 시작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시도했던 거는 롤모델을 정해서 뭔가 그분을 따라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니까 저자가 궁금해졌고 강의장으로 가서 그분의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너바나님의 열반스쿨 이제 강의를 실질적으로 들었었고, 매수하고 나서 원상복구 시키거나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금액들이 또 많이 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강의장으로 가서 그분만의 어떤 노하우를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롤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이 성과를 낸 거 안에서의 몇 년간의 어떤 노하우를 배우고 실전 투자에 좀 적용을 시키면서 시도해봤던 게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었던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마스터님이 강의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강의가 이제 부동산 초심자들을 위한 강의라고 들었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은 어떤 틀을 저희가 만들 수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보통 이제 직장인들이 1년에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이 평균적으로 대다수거든요. 그러면 소액 투자로 일단은 접근할 수밖에 없고, 제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을 하고 또 은퇴까지 할 수 있었던 거는 적은 자금으로 제가 감당이 가능한 투자를 실질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투자금 대비해서 좀 더 나은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는 충분히 내가 사면서 좀 돈을 벌 수 있는, 즉 안전마진을 남길 수 있는 괜찮은 투자처다라는 판단이 오롯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지,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접근법이라든지, 초보 입장에서 이게 진짜 금매인 건지 아닌 건지 그 가격 판단에 대한 기준이 안 서거든요. 그래서 지역 자체, 단지 자체가 싸다라고 하더라도 더 싸게 들어갈 수 있는 뭐 협상의 어떤 노하우들, 여러 거래들을 통해서 제가 실제 현장에서 좀 적용해 봤고 그게 도움이 됐던 내용들을 압축시켜서 담아보았습니다. 마스터님 지금까지 한 1000명 정도 만나서 투자 코칭을 진행해 주셨는데 진짜 각양각색의 그리고 연령대도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고민 없이 너무 잘 지내는 모습들이지만 저한테 이제 가까이 다가와서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보면 다 다른 고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게 느껴졌고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지금보다는 좀 더 삶이 더 나아지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던 것 같고, 잘 해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으셨고, 종잣돈이 또 없어서 바로 투자는 안 되는 상황이어서 힘드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보니까 제 초보 시절이 되게 많이 떠올랐었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분야에 임하고 계시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어요. 큰 자산을 모으려면은 나라는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그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현장에서는 바로 가격이 뭐 오를만 하거나 돈이 될 만한 거를 보다 보면은 휩쓸려서 뭔가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본인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정립해 놓고 흔들리지 않은 그 기준을 고수하셨던 분이 결국에는 아주 큰 자산을 모아 가셨던 것 같아요. 기존에 내가 뭐 몇 세대 이상은 투자하지 않겠어. 아니면은 뭐 요 정도의 입지에서는 투자하지 않겠어 라고는 하지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냥 오를만 하면은 사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충분히 가치 대비 싼 가격에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나 지금 잘못 투자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냥 바로 매도를 하고 싶어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 자산이 충분히 가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키기가 쉽지 않은 분들을 봤어요. 근데 정말 큰 자산을 모으신 분들은 그분만의 어떤 철저한 투자 원칙을 세워놓고 지켜가신 분들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선택하고 난 다음에 기필코 그게 좋은 성과가 날 때까지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부터 하는 거를 힘들어하세요.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왜 그 선택을 힘들어할까? 내가 선택하면 변화를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무한정 미루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안에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정도 오래 시장에 살아남으면서 유일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던 부분은 그냥 끈기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정말 포기하지 않고 이제 도전하면서 그 성과를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멀리서 지켜보기보다는 행동으로 옮기면서 시행착오를 겪어나가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답을 찾아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거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거를 주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연봉을 벌기 전까지 초중고, 대학교까지 몇 년을 다녔나요? 엄청나게 긴 세월을 학교를 다니면서 졸업을 했고, 지금의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투자에 있어서는 그냥 선택권이 주어졌고, 내가 이걸 선택해서 이전보다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뭔가 이제 보장받지 않으면은 더 나아가지 않고 선택을 미루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문제들을 헤쳐나가면서 만들어 가다 보면 역량도 강화되고, 그 역량이 강화되면서 돈의 그릇이 커지기 때문에 그 안에 큰 자산이 담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선배들이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저는 좀 도움을 얻으면서 해결을 하면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뭔가 혼자 알려고 하지 않으시고 시청자분들께 또는 수강생분들께 이렇게 전부 나눠주시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정말 더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됐을 때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보냈던 시간을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고, 누구에게나 노후 준비는 정말 현실로 닥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론적으로는 배웠지만 현장에서 변수들이 워낙 많았고,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가 막막했던 순간들에 주변에 어떤 선배들이 있었고, 그분들한테 어떤 질문을 하면서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됐었거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큰 의사결정을 누구나 한 번씩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보다 더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제가 뭐 단 한 명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의미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부동산 초심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에는 투자도 지나고 보니까 습관인 것 같아요. 초반에 좋은 습관을 가져가는 게 무엇보다 그 자산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실제 이제 자산을 이룰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라는 거를 접근을 했고, 지역의 어떤 사례, 단지 사례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싸다라는 판단을 내릴 접근법을 안다라고 하면 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누구나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경험들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돈 버는 맥을 잡으려면 내가 기회를 놓쳤던 과거를 일단은 떠올려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혼 때 제가 입주하고 난 다음에 1년 사이에 2억이 오르더라고요. 근데 옆집에 계신 분이 다른 동으로 집을 사서 이사를 가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왜 이전보다 오른 가격에 이렇게 집을 사서 이사를 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지나고 봤더니 그 가격도 충분히 싼 가격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공원에 그냥 나들이 나가면서 부동산에 붙여놓은, 그때 이제 손으로 다 써서 붙이는 시절이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와, 정말 많이 올랐다 놀라기만 했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전혀 그걸 기회라는 판단을 내리지를 못하니까 기회가 기회인 줄 몰랐던 거죠. 결국에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면 내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 자체를 갖추어야 되고, 그때 제가 바로 취해야 됐던 행동은 돈을 번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모인 공간, 그리고 돈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모인 공간으로 가는 것이 확률적으로 돈을 불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면서 실력을 다진다라고 하면, 과거의 그 시절로 제가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 옆집 사람과 같은 비슷한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겠죠. 그런 안목을 갖추는 거가 필요하다. 그 안목이라는 것 또한 공부를 하면서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